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은데요. 정말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이게 좀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뒤따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병상 부족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당장 발등에 불도 떨어진 상황인데, 자, 코로나19 병상 배정을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기현 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원장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예, 많으시고요. 예. 자, 현재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 뭐, 다들 아시는 대로 확진자가 양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12월 들어서 특히 또, 고령이신 음. 60세 이상, 특히 7, 80대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에, 그리고 그분들은 좀 확진 후에 한 6, 7일 지나면서 중증으로 조금씩 더 악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예. 저환자 병상 부담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고 음.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중앙보건병원 같은 경우는 재활병동 입원 환자 한 130여 명에게 퇴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했다고 하던데 만약 이게 지금 네, 숨통을 좀 틔우는 겁니까? 이거 갖고 턱도 없이 부족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병상이 중증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중환자가 조금 아닌 예. 환자를 봐야 되는 병원의 역할이 있고 예.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갖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증 중증도를 봐야 되는 병원의 병상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공공병원을 비우게 됐는데요. 음. 사실은 뭐 크게 이제 역할이나 기능에 따라서 네. 병상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예.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좀 되죠. 예. 근데 네. 원장님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네. 정부가 3주 안에 10,000개의 병상을 확보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게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대단히 이제 세계적으로 그 병상률이 인구 예. 1,000명당 가장 높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음. 음. 어 뭐 숫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그 이제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음. 가용 병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예.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총력 대응한다는 측면에서의 카운트된 병상이 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 말고 이제 뉘앙스 네. 부분에서 읽혀지는 게 있는데요. 아무튼 네. 알겠는데요. 그 지금 그 이야기되는 병상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공공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예. 그동안 이제 공공병원이 거의 다 대응을 해왔고, 네. 그동안 이제 전담 그 중증 진담 치료병상이라고 해서 민간 병원들이 소수 참여는 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나 이제 절대수가 적기 때문에 음. 공공병원이 전담하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왜 민간 병원은 그러면 팔걷없이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글쎄 이게 이제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까만은 대단히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 환자 특히 또 중환자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 부담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인력 문제라든가 음흠. 하드웨어적으로 구조 변경이라든가 이제 네. 부담할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비용적 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좀 그 현실을 좀 네,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예, 예를 예. 들어서 이게 수가의 문제라든지 이익의 문제 때문에 병원이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저는 좀 섞여 있다고 보고요. 예. 예,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좀 뭐랄까요 확신을 줘야죠. 그래서 예. 선제적 보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또한 이제 민간 병원들도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음. 좀 전체적으로 같이 예. 감당하자라는 예. 좀
측면의 어떤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비상 상황이면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장님? 예, 법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감염병 예방법이 바뀌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지 또 현재의 민간 병원들이 그래도 지금의 어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태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네. 엄중함을 느끼고 같이 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네. 또 제공이 되고 하면 예. 대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뭐 병상을 몇 개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어떤 의료진이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예. 의료진이라든가 의료 수급 문제는 뭐 평시에도 계속 의료계에서 논란이 됐고 예. 문제가 됐던 문제인데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문제가 가중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공공병원이 그동안 이제 버티고 거의 1년 이상을 지내왔기 때문에 예. 인력 수급이 있어서 이게 좀 숨을 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서 그럼요. 예. 인력이 교대해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한데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니 거의 지금 1년을 지금 계속 해온 거 아니잖아요. 해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도 대단한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의사 인력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을 투입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그럼 도움이 될지가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공중보건이나 군의관이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예. 이제 많이 투입이 되고 예. 실제로 환자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도우면 되나 네. 뭐 선제적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예. 그 중에서 조금 이제 훈련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에 배정이 돼서 예. 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지금 그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면서 임시 선별 진료소도 많이 늘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익명 검사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제 저는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면 팬데믹이라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한 것은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면 의료기관이 수용 능력을 초과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희생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막자는 거고 환자 발생 속도를 조절하면서 의료 대응 역량을 키우자는 건데 네. 그동안은 의료 대응 역량 준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부정적 견해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평상시 같은 검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 지금 당장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 검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밀하게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는 건 어떤 대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 검사로 유행을 조절하려면 예. 굉장히 단시간 내에 숨겨져 있는 환자의 약 20% 좀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게 효과적이려면. 네. 근데 서울로 따지면 단시간 내에 수백만 명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예. 모든 검사 시설과 인력을 최대 동원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만 건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단시간 내에 수백만 명을 검사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데 예.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런 고려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선제적 검사를 위해서 인적이든 물적이든 역량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치료나 이쪽으로 그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환자 관리 쪽에 예. 저 개인적인 견해는 환자 관리 지금은 이제 유증상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증상자를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찾아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장은 유증상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실제 현장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검사 확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이게 인력이 의료 대응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어차피 이제 지금 그 네. 환자 관리하는 병원에서의 문제가 지금 의료진 부족이 이런 병원이 문제가 너무 심한데 생활치료센터부터 그렇죠. 모든 프로세스에 좀 투입이 잘 되고 조정이 되면 좋겠다. 어차피 선제적 검사라는 게 한계가 뚜렷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번아웃 상태에 있는 의료진 추가 지원이나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지만 예. 그렇게 의료 대응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좀 부정적 견해는 이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게 지금 뭐 이제 그 나중에 아주 진지하게 그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 얘기를 합니다만 네, 공공병원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는 문제도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5% 정도의 기관 수로 불과한 공공병원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뭐 거의 꼴찌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미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20% 이상, 30% 가까운 수가 공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특이한 체계 속에서 그렇고 해서 향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전체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공공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만큼의 양과 질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그런 뭐 피부로 느껴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의사 국가고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대생들 차라리 그 국가고시를 보게 해줘서 좀 부족한 그 의료 공백을 좀 메워야 되는 거 아니라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민적 합의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대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같이 하면서 이런 또 의료진 공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또 이런 배려가 사회적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우리나라 의료 체계 모두가 국민 수준에 맞게 한 마음으로 대응하면 그런 것들은 또한 또 해결이 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좀만 더 고생해 주십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습니다.